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됐다.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조원.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하규리라고 합니다. 와. 네,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제가 좀 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차근차근 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들고 온 주제가 뭐 보셨다시피 미디어 믹스 이것부터 알고 진행하세요 라는 이 주제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제 먼저 미디어 믹스 저희가 광고주 분들한테 이제 문의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거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견적 좀 짜주세요. 뭐 이번에 이거 프로모션 하는데 뭐 이번 월 아니면 이번 반기 아니면 이렇게 해서 미디어 믹스 짜달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되게 많이 짜는 거죠.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냥 업무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좀 미디어 믹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우선은 미디어 믹스란 간략하게 좀 규리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미디어 믹스라는 거는 네. 다양한 여러 매체들을 섞어서 운영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쵸, 말 그대로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미디어를 믹스하는 거죠. 그렇죠. 매체를 뭐 매체 여러 개의 매체를 동시에 운영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미디어 믹스를 왜 할까요? 사실 뭐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뭐 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뭐 더 광범위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보다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운영 자체를 많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막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막 되게 다양한 목표가 있잖아요. 사실 뭐 매체들도 되게 다양하고 목표도 그러니까 매체들이 일단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목표가 있을 거고 저희 그러니까 매체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매체들마다의 그 성향이 굉장히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매체 뭐 예를 들어 네이버라고 하면은 그 매체마다 그 있는 유저도 다르고 약간 그 플랫폼 상의 좀 어떠한 특성도 되게 달라서 소리가 좀 작다 하시네요. 소리가 좀 작나요? 지금도 좀 작나요? 오잉? 잠시만요. 들리긴 들리는 거죠? 말을 크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들리는 거겠죠? 잠시만요. 네, 아무튼 뭐 계속해서 우선 진행을 뭐 해보자면은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아, 네. 지금은 좀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아무튼 어디까지 말했지? 저희가 이게 일단 주제를 정하고 좀 할 말을 당연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오기는 했는데 여기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미디어 믹스를 왜 하는지 우선은 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고 네, 그냥 뭐 이 정도만 사실 설명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미디어 믹스 사실 왜 하는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도 다 다르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확보해야 되는 어떤 지표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사실 노출을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겠죠. 노출 지면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는 좀 유입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노출 뭐 유입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지면에서의 좀 운영이 좀 필요한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좀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타겟들이 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곳 보통 우리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들에 다 들어간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미디어 믹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딱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믹스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실 저희가 미디어 믹스 짜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문의를 좀 받았을 때죠. 광고주분들한테 문의를 받았을 때 먼저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뭐죠? 사실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싶어 어떤 매체를 좀 사용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업종이겠죠. 그쵸. 네. 업종이죠. 맨 먼저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업종인지를 알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일 수도 있고, 그죠? 이커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DB 업종일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그 목표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어떤 업종인지를 먼저 좀 여쭤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업종이랑 또 같이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짜 확인을 하는 게 뭐죠, 사실? 업종을 파악한 후에는 이제 KPI가 그쵸. 중요하겠죠. 그쵸. 이제 이 사람이 뭘 팔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파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파는 건지를 알았다면 이 사람이 좀 결론적으로 이 광고를 통해서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도달하고 싶은 지금 현재 목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KPI. 흔히 뭐 목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광고 목표죠. 그래서 사실 KPI라고 하면은 단순하게는 진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냐는 거잖아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지표가 올라갔는지 어떤 지표에서 성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게 노출량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브랜딩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노출량 확보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유입, 회원가입이나 유입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요거를 증대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한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실 이커머스 업종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이 목표를 삼고 있죠. 저희 빼놓을 수 없는 그쵸. 매출 증대 요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DB 업종이라고 하면은 DB 확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KPI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그냥 같은 업종이라도 이 목표에 따라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노출에 최적화된 매체가 있고 사실 그리고 노출량, 예를 들어서 노출량이 우리는 좀 우리 광고 목표야. 우리는 노출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CPC 단가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싼 값에 노출을 많이 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최대한 그럴 수 있는 매체들을 좀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어떤 타겟이 그쵸. 중요하겠죠. 그쵸. 타겟이죠. 흔히 말하면 저희 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 우리 소비자, 우리 고객들, 우리 거를 사주는 사람들이 좀 누구냐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성별이라고 할게요.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 연령층이 있을 수도 있겠죠. 20대부터 30대 뭐 좀 그런 아니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찾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아니면은 뭐 좀 나이가 연령이 좀 있으신 뭐 40, 50대 아니면 50대 이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좀 찾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체의 특성? 사실 이거는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나 이 마케팅을 직접 이제 또 광고 운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 매체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유동인구 뭐 연령층이 어떤지 누가 있는지 누가 많이 뭐 분포하고 있는지를 좀 사실은 좀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광고를 처음 운영하시는 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위에서 어떤 기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봤지만 정확히 뭐 이 매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놓치는 경우가 저는 좀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한번 문의 왔던 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문의를 줬을 때는 전환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네, 우리는 뭐 지금 뭐 광고를 뭐 메타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뭐 이걸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카카오였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는 저희가 사실 많이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전환을 위한 어떠한 매체가 아니에요. 특히 전환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매체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쪽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카카오는 전환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카카오 플랫폼 내에 있는 우리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뭐 이 채널 친구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 쇼핑하기에 입점해 있는데 뭐 그게 이번에 뭐 어떤 곧 다가오는 뭐 발렌타인데이 시즌이라던가 뭐 이런 시즌성으로 뭐 선물용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하고 싶을 때 이제 선물하기로 랜딩을 건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예약하거나 할 때 뭐 전시회 같은 것도 업종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비즈보드 광고를 되게 많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로 클릭 한 번 하면 이제 톡에서 예약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라는 그 이제 플랫폼 안에 있는 어떠한 거를 더 좀 활성화시킬 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그분한테도 저는 카카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카카오 하지 말라고. 카카오는 전화 매출액을 위한 게 아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제 말을 안 들을 거 좀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후에 좀 확실히 그분도 해보고 나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다. 조금 TMI였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매체의 특성을 먼저 좀 알고 들어가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좀 4대 매체 하나씩만 좀 특징 한번 짚고 갈까요? 4대 매체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가장 크게 먼저 가장 흔한 매체인 네이버. 그쵸. 가장 뭐 핵심 주요 매체 중에 네이버 있고 방금 언급한 카카오. 그쵸. 카카오 그리고 이제 구글. 구글 그리고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포함하는 메타.
그쵸, 메타 광고. 네. 이렇게 저희가 뭐 4대 매체라고 해서 좀 되게 큰 매체들,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핵심 매체들인데, 우선 네이버.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규리님은 뭐 하러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검색을 하러 들어가죠. 그쵸. 네. 검색하러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찾는 뭐 제품이나 뭐 정보나 뭐 아니면 뭐 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좀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러 들어가는 검색 매체죠. 검색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색 매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니즈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라고 할까? 마우스. 여기 마우스 있으니까 마우스로 할게요. 내가 지금 마우스가 막 쓰다가 망가졌어요. 갑자기 막 가끔 이제 마우스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안 내려지거나 이게 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냥 나는 무선 마우스 뭐 사야겠다 해서 무선 마우스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정말 사러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가 좋은지 뭐 이것저것 그냥 정보 탐색하러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보 탐색하는 중에 이제 그거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필수적으로 빼놓지 말고 그 CPC 단가가 사실 뭐 키워드마다 이제 메인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시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됐을 시에는 예산을 보고 기본적으로 검색 매체를 좀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쨌거나 니즈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뭐 전단지 보고 어떤 제품 사는 경우보다는 없죠. 우리가 보통 가게 들어가서 물건 보다가 이거 괜찮아, 이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뭐 이거 살까 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아무래도 좀 제대로만 잡아서 들어가면은 높죠.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전환율이 높다기보단 그 가능성이 좀 있다. 어쨌거나 그 상품 이제 저희가 어떤 가게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옷가게를 갔다고 해볼게요. 옷가게 뭐 좀 앞에 DP 해놓은 상품들 있잖아요. 뭐 자라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런데 저희 상품도 하나 그냥 쓱 걸쳐 놓는 거예요. 그냥 저희 것도 이제 쓱 걸쳐 놓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진열해 놓는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거를 들고 입어봤는데도 안 살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나랑 별로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실 그 이유야 저희도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 왜 안 사는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걸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진열 때 한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요거를 그냥 찾아왔을 때 볼 수 있게끔 요거를 이렇게 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검색 광고 막 이제 저희가 뭐 광고주들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 거는 무조건 좀 1페이지 상단에 띄워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는 경우가 진짜 그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뭘 찾으러 들어갔을 때 솔직히 2, 3페이지까지는 좀 넘기거든요. 저희는 옷 볼 때 많이 보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 있는 모든 옷을 입어보진 않잖아요. 사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거 예쁘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나씩 다 해볼게요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으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진열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CPC 같은 경우도 순위별로 굉장히 다르죠.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죠.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니즈를 가진 매체인 것 같고 카카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흔히 카카오톡 지금 저희 뭐 채팅할 때도 그렇고 채팅이래 그냥 업무적인 뭐 이걸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카카오톡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쓰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로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물건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예약하거나 미용실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탔는데 결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환급 그런 거 있잖아요. 땡점 3 뭐 이런 데서 이제 환급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계속 뭐 오거나 할 때도 그렇고 하지만 대부분 저희는 카카오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 네, 80-90%의 이용률을 띠는 매체다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히 이 매체 자체를 좀 특성을 하나만 말을 하자면 메가 트래픽이라고도 딱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용률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트래픽이 쏠리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보통 이 한 가지 특성만 좀 알고 간과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에 대한 좀 부분이기도 한데 사람은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정말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많아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가게가 아니라 뭐랄까 뭐 3호선 몇 호선이 되게 잔뜩 그냥 몰려있는 환승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역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강남이에요. 그래서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예쁜 카페에 갈 수도 있고 전시도 보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뭔가 어떠한 딱 목적이라고 하면은 지하철역에 제가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지하철역 보통 왜 가세요? 지하철 타러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카카오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본디 이게 어떤 매체죠? 채팅하러 가죠. 그쵸. 네. 채팅하는 매체죠.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 알림톡 요즘 뜨는 것도 많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친구랑이든 가족이랑이든 뭐 아니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이든 좀 대화하러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좀 간과하면 안 돼요. 요게 조금 진행을 안 해보셨을 때는 좀 초기에는 조금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채팅 결론적으로는 메가 트래픽이지만 채팅하는 어플이다. 그래서 뭐 흔히 비유를 하자면 나중에 오신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비유인데요. 지하철 환승역 같다. 뭐 이거는 사실 저희 개인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글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네이버 다음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매체거든요. 여기 뭐 검색 크게 보면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유튜브 지면에도 뭔가 노출할 수 있다는 큰.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네이버가 더 우위에 있기는 해요. 그 점유율을 사실은 솔직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물론 저희가 뭐 회사에서든 뭐 일을 할 때는 PC에서 보통 크롬을 써서 뭐 구글로 먼저 접속이 돼서 뭐 구글 아무튼 이용자 구글로 이제 뭔가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네이버를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구글로서 그냥 한마디 하자면은 유튜브가 좀 가장 큰 좀 특장점? 가장 좀 좋은 점? 요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솔직히 저는 좀 그렇거든요. 괜히 저에 비유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실제로도 유튜브 사용률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통 저는 이제 출근할 때도 유튜브 보고 저는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 아니면은 사실 저는 유튜브 그냥 달고 살거든요. 저는 씻을 때도 유튜브 그냥 켜놓고 하고 그냥 유튜브 그냥 자동 재생 자기 전에도 저는 유튜브로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무슨 라디오 느낌으로 뭐 틀어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 요즘 솔직히 규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수면용. 그쵸? 힐링 음악. 그쵸. 수면용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옛날에는 사실 유튜브가 뭐 그냥 뭐 예능이나 이런 거만 보는 사실 그런 용도였잖아요. 그런 뭐 스포츠 짤, 뭐 예능 짤, 뭐 이런 거 막 보는 용도였는데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뭐 찾고 싶은 제품이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팩트를 좀 사고 싶어. 이번에 쿠션을 좀 바꿔볼까 해. 한 3, 4년 썼는데 내 거 좀 질린 것 같고 좀 뭐 요즘 좋은 거 없나? 막 라고 해서 찾아보고 싶으면 사실 네이버에도 쳐보긴 쳐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쳐보거든요.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 잖아요. 그게 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즘 거기 관련해서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 우리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쵸?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인스타. 그죠. 뭐 인스타그램도 진짜 크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인스타그램 진짜 제일 크죠. 하긴 하죠. 사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저희 사실 인스타그램 요즘 저희가 옛날에나 사실 뭐 20, 30대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매체다 아니면 플랫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보통 이제 광고 진행하다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40, 50대 그 이상의 분들이 계시는구나를 좀 사실 알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여기에 20, 30대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쓰고 있다.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다. 보통 킬링타임용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사용량이 이것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 피드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유튜브 하면은 뭐 이제 영상 콘텐츠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사실 1대1로 좀 되게 그러니까 크게 저희 화면에 좀 가득가득 차잖아요. 내 친구들 피드든 아니면 광고든 스토리 같은 거 넘기다 보면 그냥 하나하나씩 이제 뜨는데 뭐 이제 내 피드에 이게 꽉꽉 차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 그래서 영상이나 뭐 사진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텍스트 그리고 꽉 차는 화면 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설명하자 보면 진짜 설명을 하자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서 정말 그냥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 근데 벌써 35분이네요? 35분이네요? 죄송해요. 잠시만.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실시간 전화 상담도 받고 있는데 사실 죄송해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느라고 저희가 이번에 전화 상담은 늦게 되게 전달을 드렸는데 저희 여기 연락처 말고 이쪽으로 좀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문의 주시면은 바로 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근데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다. 전화 상담 여기로 이렇게 말해보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 진짜. 규리님이 한번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앰플 판매 네이버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쇼검은 필수라고 해서 쇼검만 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쇼핑 검색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입찰가가 너무 높고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혹시 제안해 주실 만한 다른 매체가 있을까요? 어쨌든 금액 대비 매출이 안 나오신다는 그 얘기 같은데 만약에 자사 브랜드라고 하면은 브랜드 커리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기로는 신생 브랜드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셔서 자사 제품을 팔고 계시는 거면은 저라면 사실 쇼핑 검색 광고 쪽보다는 DA 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 검색 광고 자체가 경쟁도 너무 치열한 데다가 다른 제품군들과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타겟팅을 좀 통해서
우리 타겟일 것 같은 그런 좀 세분화시켜서 그런 소비자한테 1대1로 찾아갈 수 있는 DA 광고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사실 뭐 진짜 교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사실 쇼핑검 만약에 신생 브랜드라고 하시면은 쇼핑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얼마인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산이 사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실 앰플도 굉장히 다양한 앰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앰플 되게 여러 종류 쓰는데 저는 주름도 쓰고요. 저 일찍부터 관리하는 그래서 20살 때부터 저는 주름도 쓰고 있고요. 계속 주름도 쓰고 뭐 미백도 요즘 쓰고 수분도 쓰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타겟이 사실 굉장히 막 다 다르잖아요. 미백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대도 이제는 다 쓰긴 하죠. 20대도 이제는 워낙에 막 관심이 워낙에 이제 다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하는 나이니까 뭐 다 쓰는데 좀 주 타겟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좀 더 외적으로 좀 괜찮게 뭐 보이고 싶은 그게 좀 더 그걸 중요시하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뭐 20, 30대 뭐 이쪽이 좀 더 중요하게 아마 생각을 할 주 타겟층일 거고 사실 주름이라면은 뭐 20대, 30대도 있겠지만 뭐 가장 좀 그런 거는 뭐 40, 50대도 있을 거거든요. 미백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실 검색 광고 뭐 진행해 보셔서 뭐 알다시피 저희 검색 광고 쇼핑 검색이 물론 키워드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 뭐 모공 앰플이라던가 뭐 미백 앰플 이런 거 한 번 클릭에 5, 6천 원 정도 나가잖아요. 진짜로 딱 한 번 클릭되는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사실 한 번 클릭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그거를 클릭하고 뭐 리뷰수 많으면은 뭐 좋다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러 상품들이 있고 근데 우리께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뭐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저는 킵하고 나갔다가 뭐 다른 거 들어가서 이제 비교하다가 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기 적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약간 뭐랄까 여기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쇼핑 검색 한 번에 클릭이라고 해봤자 되게 저는 막 한 번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아깝잖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진짜 굉장히 아깝잖아요. 6,000원 뭐 하루 예산 3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CPC가. 그러면 한 5번 클릭되고 우리 광고가 꺼졌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 걸 사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6번의 클릭만 과연 받을까요? 하루 온종일 풀어놓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저희는 웬만한 충분한 데이터도 수집 못하고 고객도 확보 못하고 그리고 제품도 판매를 못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예산을 뭐 우선은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쇼핑 검색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규리님 말씀 주신 대로 저 같아도 DA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진짜 뭐 말씀 주신 대로 메타 쪽 할 것 같고 연령층이 뭐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아까 위에도 여기 딱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정말 많이 오며 가며 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이 지면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좀 영상이나 뭐 사진 그리고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 걸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하고 플러스 그거를 또 텍스트로도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요걸로 또 후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솔직히 뭐랄까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쇼핑 검색을 진행하면은 정말 진열대 위에 막 여러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신생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희는 찜수도 없고 리뷰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우리는 그게 이제 다른 데들보다는
이미 충분히 뭐 자연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빅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진열대 그냥 놓고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진짜 정말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신뢰할 수 있는 줄만한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이죠. 리뷰나 뭐 찜이나 뭐 등등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뭐 그런 브랜드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쳤을 때 나오는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 이런 데 쳤을 때 나오는 그런 컨텐츠 양 자체도 굉장히 틀릴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저 같으면은 진짜 타겟팅 가능한 매체. 그래서 메타, 무조건 메타. 핵심은 무조건 메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가져간다고 하면 병행을 한다고 하던 아니면 뭐 연령층이 좀 높다고 하면은 저도 GFA 쪽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다. 아 근데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화 상담 한 5분 동안만 기다리면서 마지막 준비했던 거 마지막 내용 하나만 딱 짚고 갈까요? 네. 빠르게? 아무튼 프리미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는 아무튼 메타랑 GFA 추천 우선은 드리겠고, 만약에 뭐 상세한 지금 사이트나 뭐 정보에 대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기는 조금 그러시니까 만약에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이제 전화 아니면은 뭐 규리님한테 전달을 이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네. 문의를 주시면은 네, 보다 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전화 상담을 마저 기다려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앞에는 거의 이 내용에 비해서 좀 껍데기 같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빌드업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여러 이제 매체 특성이나 업종이나 KPI, 미디어 믹스 짜기 전에 타겟이나 매체 특성 뭐 등등등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사실 이거를 다 안 뒤에 이제 한 번 더 제가 좀 돌아보는 게 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마케터라면 누구나 이거를 좀 거쳐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좀 타겟의 성향? 성향인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메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 시간일 텐데 어떻게 대표님. 근데 지금 그래도 저희 측으로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좀 궁금하신 점 문의 남겨주셔서 저희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네, 해보자면 뭐 타겟의 성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흔히 이제 뭐 고객 페르소나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냥 이거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저희 뭐 고대 그리스의 이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저희가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좀 배우가 역할에 맞춰서 보면은 이 탈을 계속 바꿔 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역할이다 할 때는 뭐 이 아가씨 뭐 가면을 쓰고 있고 뭐 다른 뭐 공작 부인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인 뭐 이거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막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가상의 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쓸만한 고객 A B, C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겟을. 그래서 뭐 사실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흔히 예를 들어 뭐 나는 아까 앰플 말씀 주셨으니까 앰플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흔히 저희가 막
앰플을 나는 솔직히 뭐 앰플을 어떻게 사지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앰플 나는 별로 그 가격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나는 그냥 뭐 인스타 보다가 뭐 타겟팅 당해가지고 그냥 인스타 보다가 자꾸 내 거에 광고 뜨고 근데 마침 내가 막 요즘 솔직히 트러블 걱정 안 하는 여자 남자분 없으시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 공기도 되게 안 좋고 그냥 잘 씻긴 하지만 어쨌거나 트러블은 계속 난단 말이에요. 저희의 이런 유수분 조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트러블 이제 고민인데 갑자기 내가 되게 막 나는 맨날 막 중요한 약속 전날마다 트러블이 계속 나. 그래서 미치겠어. 막 내일 뭐 친구 결혼식 가야 되는데 또 막 코 여기 막 뾰루지 나가지고 이럴 때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런 생각이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인스타를 요즘 출근길에 아니면 뭐 퇴근하다가 뭐 이제 인스타 보는데 갑자기 막 광고가 떠요. 뭐 혹시 뭐 매날 뭐 중요한 날 전날마다 중요한 날 친구 결혼식 아니면 중요한 일 전날마다 뭐 코에 뾰루지 나시는 분 뭐 이러면서 막 떠요. 그러면서 영상이 막 떠요. 뭘 막 1일차 발랐더니 뭐죠? 많이 보셨을 거잖아. 1일차 막 발랐더니 막 이때 막 피부가 겁나 뒤집어져 있었어. 근데 이틀차 막 발라요. 똑같이 발라요. 조금 뭐 괜찮아진 것 같아. 뭐 이제 2주일 후 막 확실히 막 엄청 피부가 막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러더니 막 정확히 쓴 지 한 달 후 하는데 뭐 겁나 깨끗해. 피부가 진짜 깨끗하고 잡티 없고 막 친구들이 뭐 관리받냐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후킹성 문구 사용해서 광고 진행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광고단에 떴을 때 내한테 막 떴을 때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 굉장히 신중해가지고 뭐 단돈 나는 2, 3만 원을 쓰더라도 뭐 진짜 이상한 제품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신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자꾸 뜨다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다가 이제 뭐 제품 리뷰나 후기들을 보겠죠. 괜찮은 거 같네? 괜찮은 거 같네. 근데 이것도 막 거짓말 아니야? 지난번에 사기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광고 보는 즉시 사는 누가 광고를 보면 즉시 살까요? 좀 돈이 나좀 경제력이 있는 뭐 예를 들면 30대 초반이라고 할게요. 경제력이 난 있어. 돈도 좀 벌고 사실 뭐 4, 5만 원짜리 뭐 사는데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기는 해. 는 A양. A양. 그리고 나는 좀 지금 아직까지 뭐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엄마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어. 알바도 하긴 하는데 뭐 그건 저축하고 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대학생 또 성격도 굉장히 신중해. 굉장히 신중한 막 안전 불감증도 살짝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사람 진짜 있거든요. 는 대학생 B양 또 있고 이번에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연애 중인 20대 후반이라고 할게요. 20대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의 가정이죠. 가상의 인물.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C군 남자예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저희 거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실 나는 뭐 이렇게 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보자마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검색을 한번 하고 괜찮네 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진짜 반면에 광고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브랜드 제품을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PPL을 넣었어요. 우리 거 좀 광고해줘. 쓰고 좀 좋다고 좀 말해줘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PPL을 넣었는데 그 PPL을 보고 뭐지? 광고인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이거 하네? 그래서 인플루언서 보고 사는 뭐 다른 가상의 D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야? 뭐 이 언니가 쓰는 제품이라고? 믿고 쓰지 이러면서 이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페르소나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타겟들이 보통 어떤 경로로 우리 제품을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경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접하고 우리 제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발견한 뒤에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뭐 다시 한 번 더 2차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구매하기까지 되는 그 구매 경로를 조금 여러 고객 페르소나별로 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우리가 선정한 매체들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좀 필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매체가 딱딱딱딱 나오기도 해요. 진짜 자연스럽게. 계속 앰플 얘기했으니까 그냥 앰플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그래서 뭐 앰플이라고 하면은 뭐 이커머스 업종인데 우리는 앰플을 팔아요 라고 하면은 근데 KPI는 뭐 매출 증대, 흔히 매출 증대래요. 그냥 우리 거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다. 아니면 브랜딩이라고 할 거야. 신규 브랜드라고 했으니까 브랜딩이에요. 예산은 자유롭게 달래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을 여쭤보시면 예산 아직 편성이 안 돼서 그냥 자유롭게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적은 브랜딩이고, 이번에 뭐 런칭한 지는 뭐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로까지 퀄리티도 안 나오고, 사실 광고하는데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늘지도 않았고, 어떠한 지표에서는 사실 성과가 좀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저희는 지금 브랜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고, 우리는 좀 브랜딩을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제안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브랜딩, 그럼 이제 타겟. 그래서 뭐 앰플, 트러블 앰플 하면 사실 성별대 나이 좀 넓게 잡으면 남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녀 한 20대에서 40대 전으로 생각하고, 40대가 사실 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40대, 그쵸. 저도 딱 거기까지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좀 넓게 잡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사실 10대하고 10대 한창 저희 사춘기 때부터 해서 30대, 40대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매체 특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타겟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아까 저희가 이제 뭐 10대에서 40, 이 정도로 할게요. 진짜 넓게 잡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남녀가. 검색 광고는 무조건 이제 가져가고, 자유롭게 제안 달라고 했으니까 니즈가 있는 곳에 우리 거 전시해 놓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트러블 제품 다 보여준다는데 우리 것도 보여줘야지. 올려도 볼 거고. 그래서 검색 광고 가져가고, 그리고 10대 40부터 49세니까 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메타. 교수님이 말씀 주신 메타랑 이제 30, 40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GFA 쪽. 그래서 요렇게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추가적으로 정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되게 다양하게 좀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뭐 메타나 이런 거는 광고 소재가 사실 다 하잖아요. 광고 소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이 브랜딩을 위해서 이 업체를 좀 되게 세세하게 하면은 PPL부터 시작해서 PPL, 유튜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다 들어가라고 할 것 같아요. 구글의 옆에 뭐 유튜브 옆단의 지면, 뭐 그런 배너 지면이라던가. 그래서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좀 다급하게 좀 맞춰볼까요? 어쨌거나 저희가 좀 말씀은 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전에 좀 어떤 말을 할지는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그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TMI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고객 페르소나 뭐 요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보시고, 만약에 우리께 지금 당장에 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매체 비중 편성이라던가 아니면 운영 전략이 좀 필요하다, 좀 아니면
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부분 외에도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문의 주셔도 괜찮으니까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뭐 저희 하단의 링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여기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TMI 라이브 한번 맞춰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남은 업무 2분 동안 마무리하고 칼퇴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상으로 광고 컨설팅 본부 4팀 최조원 하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